이틀째 이어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난방비 급등 원인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탈원전 정책 탓이라며 전 정부의 책임을 넘겼고 야당은 현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비전 발표에서도 안철수 후보와 김기현 후보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김 후보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실상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 추가 조사를 위해서 10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 방어권 행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선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 등 지역구 현안 사업 성과를 비롯해 내용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대정부 질문 중계 방송으로 조금 늦게 방송합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비전 발표를 위해 처음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김기현 후보는 정통 보수를, 안철수 후보는 총선 경쟁력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이 사실상 김기현 후보의 손을 들어줘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전당대회 예비경선 여론조사를 하루 앞두고 실시한 비전 발표회에서도 김기현, 안철수 후보의 신경전은 거셌습니다. 김 후보는 당정 조화를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을 여러 번 옮긴 안 후보를 겨냥해선 자신이 정통 보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이 당 저 당을 기웃거리지 않고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정통 보수의 뿌리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바로 김기현만이 이를 해낼 수 있습니다. 안 후보는 총선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경쟁력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저는 3번에 걸쳐서 서울, 경기에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저는 모든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김 후보의 정체성 공격에 대해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로 정권 교체를 했다며 이것이 자신의 생각을 증명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 간 신경전이 연일 치열한 가운데 김 후보와 오찬을 함께한 나경원 전 의원이 사실상 김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 전 의원은 김 후보와 많은 인식을 공유했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가 나 전 의원을 찾은 것은 이번이 3번째인데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안 후보에게 밀린 김 후보가 삼고 초려 끝에 나 전 의원의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안 후보와 대통령실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오히려 경쟁자인 김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왔던 만큼 이번 나 전 의원의 지지 표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서 오는 10일 출석합니다. 이 대표는 1차 조사 때처럼 서면 진술서를 통해 방어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패자로서 오란이 가겠다며 검찰의 추가 소환에 응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한 조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추가 조사고 지난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소환 조사까지 합치면 세 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이 대표의 추가 검찰 출석은 기정사실이었지만 당초 원했던 출석 일정은 아니었습니다. 이 대표는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해서 주말에 출석하려 했지만 검찰이 주중 출석을 강경하게 고집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대표의 사정을 외면한 검찰 태도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 여당이 민생을 나몰라라 하며 야당에 떠넘겨놓고 검찰을 앞세워 그마저 방해하는 게 현 정권의 민낯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출석 시간을 두고도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전 9시 반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안 수석 대변인은 1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오전 11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추가 조사에서 김만배 씨와의 428억 원 약정 의혹을 비롯해
서면 진술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최측근들의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앞선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하면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40여 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이재명 대표의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인섭 씨가 백현동 특혜의 핵심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휴일 검찰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갑질일 뿐이고 이 대표가 주장한 당무는 셀프 방탄 업무라고 비판했습니다. 온갖 개인 비리 범죄 혐의가 드러난 범죄 혐의자가 국회로 민주당 대표실로 도망친 이유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였다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또 이 대표의 혐의가 민주당과 관련 없는 개인 범죄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당 차원에서 출석 사실을 알리는 건 민주당이 공당을 포기한 처사로 볼썽사납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여야가 내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 표결 처리를 앞두고 거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 장관이 중대한 법률을 위반한 게 없다며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의 정당성을 부각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반성과 책임은커녕 책임 회피와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비판하고 야당과 국민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면서 충분한 기회를 준 만큼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이상민 장관을 문책하는 것은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국회로서 너무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용산 대통령실 눈치를 보며 장관 방탄에만 급급했다며 이 장관 탄핵 소추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야당의 이 장관 탄핵 소추안 발의를 막가파식 정치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이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중대한 법률 위반이 드러난 건 없다는 겁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 장관의 탄핵이 기각되면 이에 따른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경찰 특수본 수사에서 이상민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 드러난 것도 없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 표결은 내일 대정부 질문 시작 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탄핵 소추안 처리에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재적의원 과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야3당 173명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 직무 정지 후 국정 공백 상황에 대비해 여러 수습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 여야 의원들이 경제 분야에 집중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역시나 쟁점은 올겨울 대폭 상승한 난방비 문제였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전현 정부 책임론으로 충돌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전합니다.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난방비 폭탄 사태에 대해 전현 정부 책임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인상 요인을 지적하면서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문제 삼았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늦장 대응이라고 맞섰습니다. 계속 동결 조치를 하다가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22년 4월에서야 인상을 했지요. 장관님, 전 정부에서 인상 요청을 묵살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스 요금은 올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전 정부 탓을 하고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지금? 여야 의원들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정부의 전기, 가스 요금 대책도 집중 점검했습니다. 특히 난방비 폭탄 사태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여야 한다면서 정부가 가스공사의 가스 구매 비용을 일부 지원하거나 소득 하위 80%에게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 재원의 한계를 언급하며 난색을 표했고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을 50% 할인하는 등 사회적 약자는 보호하면서 단계적 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 가능성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정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고 그렇게 민영화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영화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 건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했습니다. 이 횡재세의 성격은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에너지 관련된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여야는 민주당 주도로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다시 충돌했습니다. 과잉 생산으로 매년 남는 쌀이 양곡관리법이 통과된다면 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초과 생산에 대한 동기부여가 발생한다고 저는 아주 강하게 믿고 보고 있거든요. 잉여쌀 의무격리 양곡관리법 개정이 되면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양곡법 개정이 콩, 밀 등의 생산을 늘려야 하는 식량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정부 재정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발제에 나선 대구대 이소영 교수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출발해 지역구 의석은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면서 전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가 적대적 양자 대립의 선거 승패에만 초점이 있다면서 지역 의원들의 공천 경쟁이 지역 소멸을 가속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정치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의원은 권력 균형을 조화롭게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정당 지향과 당원 민주주의 강화, 정치윤리 강화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강진이 발생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 한 목소리로 깊은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고 소식에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정부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진 희생자와 유가족의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며 외교 당국을 향해선 교민 안전과 피해 확인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희생자들의 명복과 실종자들의 신속한 구조를 빈다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진표 국회의장은 신속한 피해 복구로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며 애도와 위로를 전하는 내용의 위로전을 무스타파 튀르키예 국회의장에게 보냈습니다. 대구시에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 모터 특화 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양금희 의원 주최로 열렸습니다. 발제에 나선 김범준 계명대학교 부총장은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모터 생산과 함께 완성차를 제조하는 종합 모빌리티 산업 거점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관련 학과를 신설해 신규 인력을 양성하고 현재 기계 분야 종사자들에게 전기 공략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존 인력 재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금희 의원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선도도시 위상을 갖추기 위해 대구시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감하고 지역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의사 불발제 조항을 반드시 삭제해 스토킹 피해자가 협박 등의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주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발생 이후 정부와 여당이 스토킹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입법 활동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하고 스토킹 범죄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한편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공식 후보 등록 이후에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는데 각자 자신의 비전을 밝히는 자리였죠?
네, 오늘 예비 심사를 통과한 당대표 후보 6명과 최고위원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전원이 비전 발표에 참석을 했는데요. 네. 이 비전 발표에는 본경선 컷오프를 위한 이 책임당원 여론조사에 앞서서 자신의 이 비전과 공약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이 후보들은 각자 자신만의 차별점을 내세우며 당원 표심을 호소했는데요. 먼저 친윤계 당권주자인 김기현 후보는 이 당정과의 조화, 소통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자신의 정통 보수의 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당 저당 기웃거리지 않았다. 자기 정치하지 않고 선당후사 정신을 실천했다고 밝히면서 안철수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비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여론조사 1위를 지켜오고 있는 안철수 후보에 맞서 당내 지지층 결집을 위한 공세로 해석됩니다. 네. 어제 그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실과의 이제 갈등으로 활동을 이제 잠시 중단을 하면서 오늘 정견 발표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이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어떤 메시지를 냈습니까? 네, 이 안 후보 김기현 후보 뒤를 이어 비전 발표에 나섰는데요. 네. 이 이목이 쏠렸던 대통령실과의 갈등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실 입장을 존중해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겠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대신 자신이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총선 승리를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이 윤심보다는 자신의 수도권 확장력으로 친윤계 주자인 김기현 후보와의 차별점을 당원들에게 적극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중도 사퇴설에는 1위 후보가 사퇴하는 것을 봤냐며 완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김기현, 안철수 후보의 이제 양강 구도 가운데서 이제 본경선 이제 컷오프 4명이 들기 위한 현재 3, 4위 경쟁도 무척 뜨겁죠. 네, 이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준석의 천하람 후보 당권 개입을 직접 비판하며 이미지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 대통령 공천 불개입과 당원 자격고사 의무화라는 두 족자를 들고 나와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할 수 없도록 당원을 개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사선의 윤상현 후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수도권 차출론을 외쳤고 최연소 호선인 조경태 후보는 비례대표제 폐지 등 3패 개혁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후보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후보 3구 초렴안에 나경원 전 의원과 손을 잡았는데요. 나 전 의원은 오늘 김 후보와의 단독 회동 이후 성공적인 국정 운영과 총선 승리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대중적 인지도나 당내 지분이 높은 나 전 의원에게 안 후보 쪽에서도 앞서 연대를 타진했던 만큼 이 전당대회 지각 변동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이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당원 여론조사에서 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10일 본경선 컷오프 결과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본경선 컷오프 결과는 오는 이제 금요일 이제 10일에 이제 결과가 나오죠. 네, 지켜보기로 하고 이번에 민주당 이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같은 날 10일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가 또 이제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는데 대장동 관련 2차 조사죠. 네, 이재명 대표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번 주 금요일 추가 조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지난달 28일에 실시된 이 첫 조사에 이 대표가 제출한 이 검찰 진술 내용의 보충 성격인데요. 당시 검찰은 같은 달 30일이나 이번 달 1일 재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가 주말 조사를 원한다고 하며 협상이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계속 주중 출석을 고수하면서 대신 10일 금요일에 출석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대표 사정을 외면하는 검찰의 태도가 유감스럽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출석 시간은 아직 조율이 안 되는데요. 검찰은 조사 분량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오전 9시 30분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 대표는 최고 일정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11시 출석을 관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도 착수했어요. 네, 오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이 검찰이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 개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이 다른 부서 지원까지 받아 180명의 인원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이 수사 속도를 높이는 모습인데요. 다만 이번 압수수색을 한 백현동 의혹이나 최근 배당한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은 아직 수사가 좀 더 돼야 하는 만큼 이번 2차 소환 조사에서는 제외될 전망입니다. 이 대신 검찰은 이번 2차 조사를 마치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 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구속영장은 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직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체포동의안은 부결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럴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둘러싼 백현동 의혹, 또 그리고 최근 불거진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강 기자 수고했습니다. (2월 7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정치톡은 철수 가능성입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실과의 마찰 등으로 전당대회 중도 사퇴론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1위 후보가 사퇴하는 것을 받느냐면서 보란듯이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가장 잘 나가는 후보인데 여기서 왜 갑자기 드랍을 합니까? 철수 가능성 0%, 전혀 없다, 결코 없다, 절대 없다. 절대 없죠. 그 윤석열 대통령 그 호위무사 의원들은 지금 이 전당대회가 무엇을 위한 전당대회인지를 한번 그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지지율 1위 후보로서 그야말로 잘 나가고 있는 안철수 후보. 대통령실에서 문제 삼은 윤핵관이란 표현 대신에 호위무사란 단어로 은근한 반격을 가하는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친윤계에선 안 후보를 비롯해서 이준석계로 최근 두각을 보이고 있는 천하람 후보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안철수 대표의 전공이 서울대 출신인데도 이분 전공이 그 연대 같아요. 연대. 단일화와 연대.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유승민 대타 플러스 이준석 아바타라고 이준석하고 봅니다. 유찬원 거다. 짬뽕이죠. 윤핵관을 향해 간신배라고 직격하며 지도부의 경고에도 뜻을 굽히지 않은 천하람 후보. 하지만 친윤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에 대해선 단호함을 보였습니다. 결선 투표가 있는 상황에서 연대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차라리 제 지지층의 지지를 이끌어낼 만한 개혁 과제, 혁신 과제들을 제시하시라. 그리고 저랑 개혁 경쟁을 하시라. 천하람이 뭐 내가 당대표 되면 뭐 시켜줄게. 그럼 저도 반대로 안 후보님 뭐 제가 뭐 되면은 뭐 시켜드릴게요. 이런 식의 야합은 저는 그 어떤 감동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당무 개입 논란 속 사퇴는 절대 없다는 안철수 후보, 그리고 이준석계의 이딴 견제까지. 한 달여 앞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계속되는 내용은 과연 어디까지 전개될까요? 두 번째 정치톡은 설전 후 악수입니다. 그간 수차례 사사건건 갈등을 일으켰던 한동훈 장관과 정청래 의원. 어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또 한 번 설전을 벌인 후 이렇게 쿨하게 악수를 나누는 사진이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불과 몇 분 전 모습은 어땠을까요? 김건희 여사하고 친합니까? 아닙니다. 안 친합니까?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서 그 도이치모터 주가 주자고 뭉개고 있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진행한 수사잖아요. 노무현 교절 뭉개고 있습니까?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이 고발해서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섞어서 말씀하시면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것 같아요.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이렇게 깐죽대요.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다. 맞는 말이죠. 또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모르면 통과. 네, 정청래 의원뿐만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정진훈 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 존중하십니까? 제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당연히 존중은 합니다. 네,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씀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왕자 쓴 거 알죠? 그거 저한테 물어보실 일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한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세자가 도대체 누구냐? 세자 책봉했다. 그것은 바로 한동훈 장관 아니겠느냐? 네, 이렇듯 4시간 가까이 이어진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책질의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날카로운 설전 또한 불가피하겠지만 무엇보다 국민들 대신에 묻는 자리라는 걸 여야 모두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재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출석을 앞둔 이 대표에게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오는 10일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에 이제 응하기로 했는데요. 이 대표가 첫 조사 때 제출했던 진술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이제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조사 때처럼 진술서로 가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지는데 조사에 대한 그 대응 전략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직접 대응 전략을 짜는 사람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정확한 말씀 드릴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은 지난번 진술서를 내셨으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대응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짧게 네. 답변을 주셨네요.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측근이 백현동 땅 용도 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되어 왔는데 검찰이 오늘 그 성남시청과 이 대표 측근의 집까지 모두 40여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나섰는데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해당 의혹에 관여를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지난 대선 때부터 이 백현동 관련된 그 의혹들이 상대 당이라든지 또는 언론으로부터 계속 제기돼 왔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해명했던 바는 이 용도 변경이라든지 매각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정부에 좀 요청이 있었다. 특히 식품연구원 등이 여러 차례 그 매각 관련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었고 그런 부분에 협조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해명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들은 좀 그런 연속선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까지 이제 특별히 백현동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이 좀 안 됐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전격적으로 40여 차례 정도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게 혹시나 이제 그 먼지털기식으로 또 주변을 다 터는 그런 방식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1번 답변을 짧게 해주셨기 때문에 관련 질문을 이제 하나 더 드리면 지난번 출석 때처럼 이번에도 변호인과 이 대표 혼자만 출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지난번에 그 대표님이 출석하시면서 변호인 한 명만 대동해서 출석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켜보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서 사실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실 무렵에는 이제 좀 몇 명이라도 가서 좀 맞이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절대 이제 나오지 마라 정말 본인 혼자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아마 변호사 한 분 정도 하고만 대동해서 조사를 받으러 가실 것 같습니다. 네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이 이제 표결될 전망인데요. 이 전망도 한번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탄핵안이 만약에 이제 기각이 되면 이에 따른 혼란은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우선 저희 당은 이제 의총을 통해서 이상민 장관 탄핵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기본소득당이나 정의당도 이상민 장관 탄핵에 동참했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표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핵 의결은 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헌재에 가서 지각되면은 그 책임을 져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최종적인 판단이야 헌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근데 국회라는 헌법 기구로서 주어진 임무와 역할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해야 되고 또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를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좀 들리는 얘기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탄핵의 경우에는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게 되는데 벌써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상으로는 탄핵 관련된 소추위원인 우리 김도욱 위원장이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진짜 이렇게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결과
헌재에서 기각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보전적 복지, 무상 복지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늘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도 좀 들어보고 법률에 관한 이런 그 법체계를 갖춰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한테 뭔가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좀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빨리 서둘렀으면 합니다. 이번엔 뉴스앤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사선 중진의 영향력과 무게감을 성과로 보여주고 계신 분인데요. 또 지역 현안 사업만큼은 이제 발로 뛰면서 솔선수범하고 계신 국민의힘의 이명수 의원을 모시고 여러 현안을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먼저 그 지난해 의정활동 성과부터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네. 네, 그 지역구인 그 충남 아산의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네네. 네,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 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 당시 내걸었던 이제 공약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 유치 과정과 또 성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람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소감부터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경찰병원이 지금 서울의 송파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91년에 이제 이전 신축이 돼서 시간도 오래됐고 당시 경찰관들은 숫자가 적었을 때고요. 지금 12만 명이 넘거든요. 네. 새로운 그 경찰병원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가 되어 왔는데 그걸 어느 곳에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이것을 새로운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이게 빨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19군데가 이제 전국에서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 19군데 중에 지금 말씀하신 충남 아산 지역이 이제 최종 선택이 된 것이죠. 네. 근데 잘 아시지만 거긴 이미 이제 그 경찰 타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인재개발원 또 그다음에 경찰 수사연구원, 경찰대학 하나의 타운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이제 바로 경찰병원에 들어서면 우선 접근성이나 그런 것들이 또 양호하고요. 또 1년에 3만 명 이상의 경찰관이 이미 경찰타운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선 경찰관들을 위한 그런 의료 서비스는 가장 적지가 아니냐. 또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여건들이 아마 전국에서 가장 바람직한 그런 그 적지로 선택이 돼서 최종 확정이 됐고요. 이번에 결정해준 정부 당국하고 또 윤 대통령 공약이니까 공약이 처음으로 가시화된 그런 사업이 되기도 합니다. 네. 또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이 협조해주고 또 성원해준 그런 결과 아닌가 싶어서 정말 경찰들이 이제 다른 공무원하고 달라서 부상이나 이런 질병에 많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이제 많이 치유할 수 있고 또 일반 시민들도 똑같이 병원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 병원의 레벨이 상급 병원입니다. 소위 우리나라 네. 대학병원 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최신의 시설과 또 장비 또 최고의 전문 인력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정말 경찰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또 중부권이가 조금 이 의료가 취약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사업이 추진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언제 완공이죠? 지금 계획상은 27년인데요. 네. 요즘에는 뭐 워낙 이제 공사나 이런 것들이 잘 되기 때문에 조금 앞당길 수 있고 좀 더 빨리 개원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의료 수요를 충당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지역에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죠. 그 오늘 3월에는 아산의 충남권역 재활전문병원이 착공에 네네. 들어간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건 언제부터 추진하신 안건이었죠? 이거는 뭐 한 8년 전에 처음에 아. 제가 보건복지 있을 때 추진을 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재활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재활하면은 지금까지는 되게 물리치료나 어르신들 허리 아플 때 네. 그런 그 진료를 받는 걸 생각했는데 지금 머리 수술서부터 심지어는 안과 거기까지 전부 최종적으로 재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역별로 재활병원을 짓는데 충남에서도 이제 아산에 그걸 짓는 걸로 계획이 됐는데
그동안에 준비하는 과정이나 행정당국의 협조 그런 것들이 조금 지연이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이번 4월 달에 그걸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기공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건 25년에 이것도 이제 완공이 되면 이건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별이기 때문에 아산 시민은 물론 주변의 천안이나 인근 지역 많은 시민들이 함께 이 재활 수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이것도 획기적인 그런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활 전문 병원이 아산에 세워질 경우에 네. 또 어떤 더 긍정적인 효과를 또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과거의 재활은 굉장히 좁은 의미의 재활이라 물리치료, 정형외과에서만 주로 활용을 했는데 지금 모든 대부분의 전문 영역에서 최종적으로 재활에 의뢰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재활 전문으로 여기 특히 이제 노인들, 장애인들한테 아주 그 좋은 그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고요. 지금 뭐 충남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도 의료 그런 그 기관 내에서는 좀 약한 편이거든요. 네. 그런 의료 복지에 또 새로운 확충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부 차원의 중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 지역 주민들의 이제 건강을 이제 뭐 각별히 챙기시고 있습니다. 국립경찰병원 분원 그리고 재활 전문 병원이 이제 2025년부터 27년까지 굉장히 그 큰 성과를 이제 내실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 특히 이제 당뇨는 이제 국민의 만성 질환이지 않습니까? 예, 그 소아 청소년 당뇨 환자가 요즘에 또 특히 늘고 있어서 또 이제 문제인데요. 의원님께서 이제 재작년에 소아 청소년 그리고 이제 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 법률안을 이제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근데 이게 복지위에서 아직까지 이게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가 이렇게 좀 더딘 것 같은데 왜 그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글쎄요, 당뇨병 중에서도 지금 한 500만 명 정도를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네. 근데 그 중에 한 10% 정도인 50만 명 정도가 소아, 청소년, 청년들이에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성인병도 고쳐야 되겠습니다만 이 어린이들 이 당뇨병 때문에 지금 이제 식생활이 개선돼 가지고 비만되거나 그래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여기엔 예방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는 개별 당뇨병 이 지원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도 이걸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지금 지금 당뇨병 가진 이 소아나 청년들이 나중에 성인으로 가도 그대로 이거를 더 확산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긴급하게 하려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걸 관리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지금 정부 입장은 대부분 이제 질병 관리나 이렇게 총론적인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개별 강론적인 법에 대해서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심내법, 심혈관이나 그런 법은 있는데 또 이걸 만드는 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적인, 재원적인 또 이 행정적인 업무 부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얼른 지금 동의를 않고 있는데 정부의 뭐 존립 근거가 뭐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리가 보호하고 보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업무상의 어려움과 재원상의 문제 또 이게 이제 막상 하게 되면은 많은 공무원들도 새롭게 해야 되고 또 센터를 만들면 센터에 있는 직원도 새로 뽑아야 되고 이런 업무상의 과중함 또 기존의 법에 약간의 그 당뇨병에 대한 지원 체계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냐 이런 판단 때문에 이제 지금 아직까지 선뜻 호응을 안 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해서 당뇨병 환자 또 그다음에 전문의들 행정당국 모여서 이걸 빨리 추진하자 이렇게 하는 걸로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에 이제 법안이라는 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많이 이제 또 발의가 되면 또 순서가 있고 해서 안 됐는데 아마 조기에 빨리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그 밝은 전망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의 그 대공수사권이 올해를 끝으로 그 이제 경찰로 이관이 되는데요.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는 그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의원님께서도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한해서 국정원 수사권을 복원하는 내용의 그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이 관련 사안에 대한 그 의원님 입장을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국정원이 과거에 이런 대공 업무를 하면서 다소의 문제가 있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이거를 이제 이 대공 수사권을 아예 경찰로 넘기자 이런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하면은 내년부터는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 간첩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대공수사 업무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고 이거야말로 국가안보에서 이게 핵심적으로 이게 활용되는 그런 수단인데 이것을 그동안 국정원이 오랫동안 해오다가 어떤 이 좀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해서 예외적인 걸 가지고 이 전체를 바꿔야 되느냐 그건 아니겠다. 또 제가 제 나름대로 전직 경찰, 전직 국정원 출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이것은 국정원이 과거에서 다소의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걸 가지고 바꾸지 말고 그거는 그것대로 고치고 원래대로 국정원이 해온 대로 이거를 다시 환원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경찰도 수사권 받으면서 굉장히 업무 범위가 넓어졌거든요. 그다음에 그동안도 국정원이 주도하고 경찰이 이런 대공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바꾸지 말고 지금처럼 하되 국정원이 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은 보완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이것을 다시 환원하는 걸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4월에 경찰이 맡는 것을 경찰이 잘못하거나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해외적인 그런 것도 있고 각국과 협조하는 부분도 있고 인적 자원의 그동안의 그 축적이나 또 업무 노하우나 이런 것을 하루아침에 새로운 기관에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국가안보가 중요한 시기에 원래대로 하되 잘못된 것은 좀 다소 개선하는 걸로 해야지 아예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바꿔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국정원이 그대로 맞는 걸로 그 대신 국정원과 경찰이 업무 협조 체계는 그대로 더 유지를 하면서 좀 보완하는 쪽으로 이 법을 내게 됐는데 글쎄 저희가 이제 무슨 소수기 때문에 처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야가 사실은 안보에 관해서는 뭐 따로 없지 않습니까? 협조가 돼서 잘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요 상황을 그 분위기를 이 흥행에 성공하는 뭐 지금 그 분위기다 아니면은 지나치게 과열 경쟁으로 가고 있다. 지금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저는 후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은 하나의 축제처럼 당대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네. 뭐 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하나의 축제에서 당원들이 참여하고 또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당을 맡을 사람을 이제 뽑는 건데 이번엔 좀 저희들이 그런 기대와 다르게 좀 가고 있지 않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그 많은 당원은 물론 또 국민 여러분께 좀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할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 원래의 취지에 맞는 그런 전당대회가 열리도록 우리 당 지도부나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또 우선 각 그 개별 후보들이 네. 그런 당대표 선거의 중요성, 공정성 이걸 인식을 해서 좀 본래 우리가 해야 될 원래의 모습으로 좀 되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후보 간의 경쟁이란 어디고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책 경쟁이나 또 당을 맡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의 경쟁이 돼야지 어떤 그 특정한 사람의 장단점을 서로 이거 공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하나의 뭐 지금은 내용이냐 뭐 이렇게까지 말씀들을 하는데 이제부터라도 우리 사실은 뭐 당원 모두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그런 그 국정 수행을 해서 모두가 뒷받침하겠다. 그 메시지는 똑같아요. 근데 다만 그 방법론에서 또 사람 선택면에서 서로 누가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하는 거를 당원들에 맡기고 우선 후보자들이 그런 인식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다시 좀 여러 가지 국민들의 걱정이나 당원들의 걱정을 좀 헤아려서 우선 후보자들 자신이 좀 공정한 정책 경쟁, 비전 경쟁 그거로 되돌아오기를 바라고요. 또 많은 당원들도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도 아마 그런 점에 기준을 두고 선택하지 않을까. 우선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당내 전당대회이지만 사실은 국민들하고 다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걱정을 덜 끼치도록 저희들도 좀 하고 노력을 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숨고르기를 다시 해서 좀 달라진 모습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얘기들을 후보자들한테 또 당 지도부한테
선관위대가 계속 제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뭐 하나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후보들이 이제 비전 발표회도 가졌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그 목표는 같은데 그 과정에서 후보들과 이제 경쟁이 좀 이제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통령실이 이제 좀 직접 나섰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이제 발언에 대해서 이제 좀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 좀 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글쎄요,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특정한 후보를 위한 게 아니고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걸 좀 인식을 하고 조금 그 개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실의 의견을 직접 표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간접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당 내부적인 그런 기능으로 해야지. 이게 언론에 바로 표출되거나 하면은 그게 본의 아니게 오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공정하게 또 당원이 선택한 사람하고 손잡고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할 거다. 그런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혹여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한다고 그러면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런 비공개적으로. 의견을 비공개적으로 하든지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뜻을 표시하는 거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방법은 좀 이렇게 밖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되면서 다른 오해와 또 그런 그 파장을 또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면서 계획하신 거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법안 발의 등 뭐 그 의정 활동 비롯해서 또 지역구 현안 등 좀 계획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좀 이렇게 지역에 다녀보다니까 정말 봄날 같습니다. 우리 국정에 하고자 하는 일, 또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들 요새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뭐 난방 문제도 있고 뭐 이 전기 요금도 많이 걱정들 하는데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좀 더 국민들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정치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좀 더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우리 뭐 지역의 어떤 수건 사업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국정 전반에 관해서 좀 국민들이 뭘 지금 가장 바라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뭐 그리 하는 말로 정치는 정치가가 아니라 국민들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막상은 정치인들이 우리 안목과 우리 판단으로 다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늘 국민과 괴리가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조금 뭐 중진이라고 하니까 그런 책임감과 무게감을 가지고 찾아서 일을 좀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봄날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강아랑 앵커가 또 날씨하면 전문가인데 봄날이 계속 이어지나요? 당분간 온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봄날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성과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둘러싼 내용 등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세먼지가 연일 말썽을 부리며 해서 종일 뿌연 하늘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공기가 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후부터는 북쪽에서 보통 수준의 공기질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절기 기온 변화와 공기질 상황에 맞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